자, 13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좋은 직업을 가졌는데 자만하면 안 되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업은 말 그대로 좋은 직업, 일단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죠. 뭐 돈 많이 버는 직업이 뭐가 있냐, 뭐 사업가 있고, 뭐 유튜버, 연예인, 그리고 전문직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런 직업은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만 이제 가질 수 있는 직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고 부러워하는 거고. 근데 이런 직업 가졌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다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명문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잘 풀리는 건 아니에요. 왜 자만하면 안 될까? 일단 자만하면 사람 열심히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특히나 이제 좋은 직업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유명하다는 얘기잖아요. 익히 알려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전문직 같은 경우에 사회적인 어떤 입지가 높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음주운전을 해도 일반 이제 중소기업 다니사들이 음주운전 하는 거하고 전문직 분이 음주운전 하는 건 달라요. 특히 유명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 하면 사회적 파장이 크잖아. 여러분 지금도 음주운전 걸린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걸리는 건 관심도 안 가지잖아. 맞죠? 근데 동네 유명하신 분, TV에 나오신 분이 음주운전 하면 기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돈 잘 버니까 조심히 잃었구나, 대리운전 웬만하면 안다고, 이런 말 나오잖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잘 나가서도 돈 많이 벌수록 조심해야 될 게 많아요. 그만큼 잃을 게 많거든요. 그리고 좋은 직업도 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요즘에는 개인병원 차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히려 개인병원 같은 거 망해버리면 데미지가 더 세게 와요. 왜냐? 창업비가 엄청 많이 들거든요. 개인병원 창업하는데 한 10억은 들걸요 아마? 10억 광해시 기준으로. 서울은 더 많이 들겠지. 병원이 정말 더 많이 들어요. 한 아파트 한 2채 넣어야 될걸? 돈이 없으면 창업도 못해. 그러니까 의사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개인병원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병원도 집에서 서포트가 가능해야 가능해요. 돈 없으면 못하는 거야. 돈 없으면 페이닥터. 개인병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요즘 개인병원 많아요 여러분. 병원이 없어가지고 못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는 안 돼요. 이런 병원 같은 데도 요즘에 유튜브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어떻게든 이제 환자들 더 모집하려고. 그 변호사분들도 요즘에 유튜브 활동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무도 안 찾아요. 나 혼자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개업하면 올 것 같잖아. 아무도 안 와. 왜냐면 변호사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가 없어가지고 그 소송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정말 많아요. 근데 사무 차인다고 사람들이 옵니까? 안 오죠. 유명한 데는 사람들이 모르겠지. 유명하지 않은 데는 관심도 없어요. 이게 비단 변호사만 그럴까요? 세무사에게서도 마찬가지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한다니까요. 약간 이 전문직도 약간 전문직 분들이, 그 유명한 분들이 다 독식을 해요. 사건 같은 거, 좋은 어떤 사건이나 수입료가 높은 것들은 유명한 로펌 같은 데서 다 독식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유명하지 않은 곳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도태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니 어쩔 수 없어요. 알리는 수밖에. 그래서 내가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뭐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무조건 안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일반 월급쟁이보다 낫습니다. 월급쟁이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뭐 무조건 전문직 됐다고 무조건 성공한 세상도 아니기 때문에.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사는 곳 근처 병원 빌딩이 4군데 있는데 10층 건물에 내과가 기본 2개, 경영, 신경외과 1개, 치과 1개 또는 2개, 통증과, 한의원이 있는데 시방 건물은 한 빌딩에 한의원이 3개, 내과 3개, 치과 3개, 경영, 신경재활 합친 거 2개, 통증과도 2개 있고요. 문제는 빌딩 4개가 10m 거리에 있어서 거리 차이가 없어요.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정신과는 한 빌딩에 하나씩 있으니 그쪽으로 많이 몰리더군요. 피부과는 꼭 부속으로 하고요. 실제 구 동네 안과, 비뇨, 이비인후과, 일반외과는 거의 보기 힘든데 내과, 정형신경외과, 통증, 피부과, 치과, 한의원은 너무 많아요. 저는 부산 살고 수영구 광안동 이야기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수영구 광안동이 굉장히 부촌입니다. 물론 해운대가 있지만 해운대가 발달하기 전에 부촌이 저 수영구, 광안동, 민락동, 수영동일 겁니다. 근데 부산도 요즘에 잘 안 될걸요 아마. 부산이 인구가 진짜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부산이 지금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이 보면 약간 좀 어떤 느낌이면 약간 건물이 삐까뻔쩍한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제 해운대 가보면 어떠냐면 해운대에 그런 비싼 아파트들 많죠. 뭐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아파트, 뭐 경동제이드, 그리고 LCT, 현대 아이페리온, 이런 비싼 아파트들 많거든요. 근데 보면 밑에 상가 보잖아요. 상가 텅 비어 있어요. 상가 텅 비어 있어. 보통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올까? 일단 그런 데는 월세가 엄청 비싸요. 왜냐하면 뭐 부산에서 손꼽히는 땅 비싼 곳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 보증금이나 권리금 엄청 비싸겠죠. 물론 그렇게 비싼 권리금을 내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소득을 많이 낼 수 있으면 하죠. 근데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 보면 좋은 동네 가보면 병원이 많죠. 그럼 저 중에 얼마나 살아남을까? 다 잘 될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요즘엔 병원도 무조건 잘 된다고 볼 수 없어요. 무조건. 차이 많아서 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병원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보면 왜 버스 그 입간판이나 아니면 이제 그 지나가면 이제 광고물 같은 데 보면 병원 홍보물 많거든요. 많은데 과연 사람들이 병원 홍보를 보면서 올까? 아니면 저 중에서 잘 되는 곳은 어디고 안 되는 곳은 어디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요즘 아파트 많이 지어지잖아. 아파트 지어지면서 보통 아파트 지어지면 그 근처에 병원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요. 주상복합에 병원 상가들이 많이 이제 생기는데, 근데 요즘에 뭐 아파트 미분양도 많잖아요. 이 미분양 여파에 병원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병원의 약국 같은 것도. 약국도 무조건 차이다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약국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약국이 없어가 이용 못하는 게 아니거든. 보통 개인 병원 들어오면 밑에 약국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런 건물이 있으면 1층이 무조건 약국입니다. 근데 약국도 너무 많아. 그래서 저렇게 약국 차리면 과연 얼마나 살아남을까 이 생각도 들어요. 약국 하나 차리는 것도 창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돈 없으면 못 차립니다. 이게 약사는 보통 폐의 약사나 아니면 약국 차리는 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약도 보면 다 잘 된다기보다는 잘 되는 것만 잘 되고 안 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인구 적어진 여파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전문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굉장히 치열하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모든 분야에 굉장히 치열해요. 모든 분야에. 뭐 전문직화에서 무조건 성과가 잘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이분들이 공부도 제일 잘했고, 그래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직업이고, 뭐 페이 닥터라도 일반 월급쟁이보다 낫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건 사실이야. 근데 이분들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개인 병원 차린 분들 고민이 많을 거야. 왜냐, 젊은 사람이 떠나면 이제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병원을 방문한 사람이 항상 우리 병원에 쭉 와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옆동에 또 나랑 똑같은 어떤 그런 병원 생기고 이러면 당연히 부담이 되죠, 이게. 인구는 뻔한데. 아무튼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병원도 정말 치열할 겁니다. 정말 치열할 거야. 특히 피부과 이 성형외과는 사실 내가 봤을 때 앞으로 좀 위험할걸요, 아마? 위험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앞으로 경기가 어려우면 가장 돈을 적게 쓰는 데가 어딜까? 바로 미용이야, 미용. 피부과나 저 성형은 미용이자 미용. 사실 의학이라기보다 미용이 가깝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술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피부나 미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데. 건강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좀 리스크를 겪을 수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하고 미용이라 봐요. 그동안 여자분들이 이제 미용에 정신 팔려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야. 맞죠?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 근데 이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왜냐? 지금 성형 미용할 돈이 없거든, 이게. 우리가 성형 미용 안 한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아니잖아. 몸이 아픈 건 아니잖아요. 성형 같은 부작용도 있고. 저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아무튼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잘 살아남으시고 환자분들 잘 진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